지난달 말 북한 압록강 일대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일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우리 정부는 어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정부의 대북 수해 지원 제안 어떤 의미인지 통일부 김수경 차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근 북한 매체에서 압록강 일대 수해를 보여주는 영상과 사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이번 홍수 피해 어느 정도 좀 심각하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현재까지 북한의 공식 발표 그리고 위성 분석 또 외신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의주, 의주, 자강도 등의 피해 상황이 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북한 당국의 보도를 통한 발표를 보면 신의주, 의주 지역에 한 4,100여 세대의 가구들이 침수 피해를 당했고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한 3,000 정도, 우리로 따지면 한 3천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피해가 있었고 또 자강도 같은 경우에는 철도나 도로, 건물 같은 인프라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성 사진 등을 볼 때는 압록강 인근 지역에 광범위한 침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현지를 방문해서 당 정치국 비상 확대회의를 열어서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당 정치국 비상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명 피해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파악하는 인명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라는 게 역대 2번밖에 열리지 않았고요. 첫 번째가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입니다. 그리고 4년 만에 2번째 비상 확대 회의가 열린 건데 그만큼 피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고요. 비상 확대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것이 용납할 수 없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규모를 말하진 않았지만 그 발언에서 상당히 심각한 인명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대규모 폭우로 인해서 대규모 침수 및 찬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전보다 꽤나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일단 지원의 주체는 적십자지만 이 지원 물품을 마련하는 예산은 정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적십자사가 창구가 돼서 지원을 하게 되지만 결국 그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재원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수해 지원이라든가 비료 지원이라든가 이산가족 상봉 등등의 이런 인도적 사업을 할 때는 주로 이 대한적십자사가 창구가 돼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안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이런 인도적인 지원에 관해서는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 일관된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번에 이 제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부의 일관된 기조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다라는 데 큰 의미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해라는 거는 어쨌든 재난이고 이로 인해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인 상황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 정부의 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은 긴급한 상황이라서 이 빠른 적기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남북 적십자 채널을 통해서 지원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 대한적십자사의 이번 제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짚어봤다면 다른 나라들이나 국제기구 등에서도 이번 이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 어떤 지원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긴급 재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이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국제기구들이 지금 북한의 수해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고 과연 북한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역시 긴밀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북 간에 이제 좀 단절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 지원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데 특히나 또 최근에는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좀 제안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2019년 이후에 북한이 지금 한국의 지원은 이제 다 거부를 하고 있고 남북관계 상황도 북한의 지금 어떤 적대국
규정 등등으로 인해서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철수했던 유엔 기구들의 복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해와 같은 인도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도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속적으로 정치적 고려 없이 정치적 상황에 대한 판단 없이 순수한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인도적 관점에서 재난을 극복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다 떠나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의에 좀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지원 물자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은 우리는 열린 입장이기 때문에 북측과 앞으로 계속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호응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게 된다면 그럼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은 만약에 북한이 호응을 할 경우에는 네네. 남북 협력 기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 같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뭐 품목 규모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은 북측이랑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아무래도 이제 품목 관련해서는 이재민들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긴급 식량이나 식수, 모포와 같은 뭐 의약품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과거에도 이 같은 좀 수해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지원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말고 또 직전의 제안은 또 언제였었는지 그리고 수해가 아니더라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우리 정부의 어떤 인도적 지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2000년 이후로 보자면은 총 4차례에 걸쳐서 수해 관련해서는 한 1,300억 정도의 네. 지원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직전의 제의를 좀 말씀드리면 한 2011년, 12년에 제안이 있었는데 그때는 북한이 응하지 않거나 거부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지금 2010년에 어떤 긴급 구호 지원이 수해 관련해서는 그게 마지막이었고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당국 간의 직접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북한이 호응을 해서 우리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홍수 피해와 관련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난달 17일 통일부 차관으로 취임을 하셔서 아직 이제 20일도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떤 이슈 또 정책에 초점을 맞추실 생각인지 앞으로의 어떤 포부 한 말씀 듣겠습니다. 통일부는 어쨌든 북한과 대화, 교류 협력을 추진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라는 것은 어쨌든 북한이 계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구애만으로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북한 주민도 우리 주민과 마찬가지로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통일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북한 인권 개선이라던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려지는 탈북민 정착 지원이라던가 또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통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통일이 아무래도 좀 너무 무겁고 좀 어려운 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젊은 층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좀 더 통일을 친근하고 친숙한 주제로 만들기 위한 그런 통일 담론을 만들어서 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도 좀 힘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대북 수해 지원 제안, 북한에선 또 어떤 답이 올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통일부의 김수경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